기숙사 다니는 뭐 점심 먹고 들어도 졸리고 아침에 들어도 졸린 그런 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수업 듣는다니 보통 일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해드리고 싶고 고3이시고 중2이세요. 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차이가 있지만 또 학교에서 둘 다 국사를 배우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수업이 좀 약간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학창 시절 때 그 중2 때 국사 시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한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과 비슷하죠. 근데 그때 다른 애들은 뭐 보고하고 그랬는데 나는 요약을 해서 그걸 외워서 발표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런 애한테 1등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남 앞에 서고 싶었고 말하는 직업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할 건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네, 독립. 네, 저는 떠오르는 게 성인이 돼서 이제 멋진 삶을 살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것도 떠오르고,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운동? 독립운동? 약간 뭐 어떤 그룹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렇죠. 자기 혼자 약간 나대는 느낌이 있죠. 맞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독립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헌신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순전히 국가라는 대상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다른 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저는 스토리텔링 한국사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본캐가 글쓰기 강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 한국사 강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역사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숨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서 지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차가 이런데요. 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에 처음 나가고 또 제가 듣기로 안중근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중근을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창호 그리고 신채호 그 다음에 학습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우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일단 역사적인 이해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떤 특정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리고 또 혹시 그 파비앙이라고 아세요? 프랑스 그 사람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따고 막 가르치던데, 예. 뭐 그런 사람처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영감과 열정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은 열정적인 삶을 사셨구나 이런 걸 또 영감받을 수 있었고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능검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 몇 번 떨어지니까 이게 정말 불타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래야 붙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왜냐면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자주와 독립, 예. 자주권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열정적이게 싸우셨던 거고 또 역사적인 오류, 반복 금지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 큰 침략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도 강점기처럼 30년처럼 식민지화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제가 꼽아봤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노선을 조금 알고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독립운동은 이런 노선으로 진행됐어요. 그 민족주의와 독립선언. 그래서 그 굉장히 다들 독립선언을 외쳤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분들이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청년운동을 펼치셨던 분도 있고 평화적인 저항을 했던 분도 있고 무력으로 이렇게 싸워서 저항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런 노선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모은 그 독립운동가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몽을 한 이런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 계몽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정확히 말해보라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몽이 지금은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고 권력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을 하거나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게 계몽. 그래서 이 오늘 할 사람들은 거의 뭐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안중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안중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안중근 그 영웅이라는 뮤지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도 나왔던데. 영화 봤어요. 영화도 뮤지컬 영화? 그거 맞죠? 노래 나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안중근 하면은 저는 제가 이 PPT 만들 때 그 표지에 있던 사진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 손가락 단지 그거 자르는 거? 그거를 가져왔어요. 안중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아 진짜 애국심이 넘치시고 저런 열정과 저런 걸 약간 후세 사람들도 보면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안중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중근은 도마 안중근 이렇게 생기셨고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뛰어난 두각을 보였는데요. 아버지가 만든 뭐 책장에서 뭐 사서랑 서기, 사기, 사설을 찾아 읽으셨고 그리고 또 총도 잘 다루셨어요. 그래서 화승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명사수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적인 면도 있었고 총 다루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와 문 그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또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입교한 뒤에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토마스에서 이름 좀 바꿔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호가 붙여진 거예요.
이건 처음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 홀에다 뭐 토마스를 도마로 이렇게 약간 바꿔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홀을 가지고 계시고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으로 안중근은 해외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해로 건너가서 알고 지내던 그 프랑스인 신부로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독립사상을 가진 게 우선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귀국해서 사문학교랑 돈이학교 이런 거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계몽을 운동을 펼쳐 나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07년에 그 반일 운동을 계속해 나가셨고 그리고 또 하지만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을 때 안중근이 국간도로 이렇게 망명을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이범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도관리사 했던 막 그런 거 한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의병 활동을 하는데 이범윤과 안중근과 의병들이 비밀리에 두만강 변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범학교예요. 안중근이 이거 사문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그 진남포에서 사문학교를 세우고 구국영제를 양성하는데 힘을 썼어요. 안중근. 그래서 안창호, 이준 등 이런 저명한 애국지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강연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한매일신보라고 그때 나왔던 신문 들어서 이게 신문 이사 이름이거든요. 지금의 매일경제, 뭐 조선일보 그런 것처럼 대한매일신보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중근 삼형제가 죄송해요. 사무학교를 설립해서 번영하고 있음을 보도를 했었어요. 이런 걸 보도하고 또 일제 측에서는 그 안중근이 뭐 사문학교 설립했던 거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돈이학교 그것도 인수를 해가지고 교장으로 자기가 취임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학교 설립 이 정도 하고 안중근의 돈이단지 이게 그 손가락 잘라서 그 피로 쓴 거예요. 잘 보면은 색깔이 조금 약간 붉은 색깔이 나죠. 그래가지고 1909년 3월 2일에 이런 단지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이 사람, 김기룡, 백규삼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12명으로 결성된 암살 결사대. 그래서 다른 말로 단지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단지회라는 명칭대로 정말 왼손 약지 앞쪽을 끊어서 그 피로 이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썼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중근은 어민석이랑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뭐 처단하기로 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안중근이 또 이런 동지들의 뜻을 한데 모았어요. 그래서 단지 이 손을 잘라야만 하는 이 의미와 목적을 뭐 얘기를 했는데 단지 동맹 취지문에 그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자르는데 이거는 조그만 일지언정 일이지만 첫째는 이런 행동이 국가를 위해 우리가 몸을 바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일신단체하는 그런 걸 표현한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뜨거운 피로 이렇게 맹세해서 결코 변치 않을 각오를 새기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지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중근의 어떻게 보면 비장한 느낌이 나는 연설을 듣고서 감명을 받았던 그 회원들이 그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왼손 그 약지 잘라서 피로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동의 단지회 그래서 다른 말로 단지 동맹인데 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병투쟁의 한계를
장안을 모색한 그런 의열투쟁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대한독립 만세를 뭐 나중에는 3번 외친 후에 뭐 맹세하고 흩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김훈 작가가 이번에 하얼빈이라고 책 냈거든요. 네, 그것도 베스트셀러 되셨어요. 그거 제목이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이거를 토대로 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중근 관심 있으시면 또 그거 영화 나오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업적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거. 그래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안중근이 어릴 때부터 총을 잘 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기에 좀 약간 준비됐었던 그런 걸 수도 있죠. 약간.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그 열차가 하얼빈역에 하얼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랑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열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안중근이 그때 침착하게 이토가 있는 곳으로 막 걸어가서 4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그래서 한 발이 이토, 나머지는 주위에 있는 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3명에게 3발을 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맞아요. 그때 바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는 31살이고 한국의 용병 참모 중장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 정확히 사살을 했던 것도 신기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렇게 당당하게 체포되셨던 그 모습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해야 돼서 유튜브에 쇼츠에 실제 러시아 기자가 그때 이거 사살 장면 찍은 게 있어요. 있는데 막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토가 사살되는 장면은 좀 그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 전이랑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찾으면 있거든요. 이따 제가 끝나고 링크를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흑백으로 해가지고 그게 2억에 팔렸대요. 그 영상이. 외국에 팔았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기자로서 이렇게 기자는 취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취재했으니까 그 영상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토가 막 죽었던 그 장면은 삭제됐지만 그 전이랑 막 이런 거 다 실루엣 좀 볼 수 있게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영웅에 나오는 사살 장면 재현한 것도 많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조마리아 여사 들어보셨어요? 제 조마리아 여사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편의점에 대한독립 그런 행사? 뭐 그런 표지 포스터? 거기에 조마리아 여사가 이렇게 홍보되어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그래서 무슨 약간 행사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중근의 집안은 제가 알기로 15명 정도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대단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요. 그래서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사 여사는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냈어. 이게 그 편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한 아들아, 보거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분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그래서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버리는 이 옷을 입고 가거라 해서 그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 이 세상에 나올 거라. 이런 되게 편지를 써요. 되게 조금 엄마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엄마가 주어 감옥으로 보내주신 수의 그거 입고 네. 순국하신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 따라서 항소 안 했어. 진짜. 그래서 구차하게 재판에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1910년 3월 26일 그때가 운명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중이 평소 그 의연함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를 불러서 붓이랑 종이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글자를 써. 그게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일군 참모 중장으로서 올바른 군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의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중근이 지바 도시치라는 간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유묵을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안중근이 그 마지막 유언을 물었던 그 집행관한테 나의 거사는 오직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는 일본인들도 나의 뜻을 이해하고 뭐 구별 없이 합심해서 동양 평화를 이루는데 힘쓰기 기원하다. 이런 식의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런 새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32세 이렇게 짧으신 나이에 순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동생들이 있어. 안정근이랑 안공근이라는 동생이 두 동생이 땅에 엎드려 막 통곡해서 이해라도 어떻게 가져올 수 없냐 일제에 요구했지만 일제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유해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면 하월비는 독립운동의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이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리순감옥 공동묘역에 결국 묻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일제가 또 안중근의 그 매장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대. 그래서 나중에 2008년 3월에 남북 공동으로 그거를 파헤친 작업을 했어요. 근데도 못 찾았대. 그래서 아직도 그 안중근의 유해는 정확한 위치 모르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렇게 좀 되게 슬프죠. 네,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안창호. 안창호 들어보셨나요? 네. 하면 딱 뭐가 떠올랐어요? 도시락 그럼 또 뭐 있으실까? 안창호. 아닌가? 안창호. 또 안창호는 도산 안창호라는 호를 갖고 있는데요. 안창호는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냐면은 도산 안창호는 16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청일전쟁을 겪었어요. 청일전쟁이 뭐냐면요. 그 1894년에서 1895년에 걸쳐서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려고 서로 신경전 벌이다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그게 청일전쟁인데 이 청일전쟁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말해드릴게요. 그 탐관오리의 횡포에 시달리던 그 전라도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그 동학교도인 정봉준 아시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1894년에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라도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 그 농민들에게 세금을 곡식으로 무자비하게 거두어서 그리고 횡포를 부려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1차 봉기인데 그래서 농민들이 고부의 관할을 점령해서 탐관오리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청일전쟁의 과정을 보면 그 동학농민군의 위기를 느꼈던 그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지원을 하자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선 땅에 청나라 세력에 밀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동학 독립운동이 두 나라가 우리 땅에 머무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정부와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일어났고, 그런데 청일전쟁의 결과 이제 누가 이겼냐?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전쟁은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조약에서는 청나라가 조선을 자주 독립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일본의 거액의 배상금과 중국 영토의 일부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선을 간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창호가 청일전쟁은 16살에 겪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피해는 우리가 받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가 만약 힘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16살이라는 나이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살이란 나이에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졌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일전쟁 이렇게 말했어요. 배워야 독립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서 안창호가 독립협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쾌재정이라는 그 정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안창호가 연설을 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평범한 청년인 안창호를 만민공동회의 연설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어. 그게 필대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창호가 구세학당의 조교로 일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필대은이 안창호를 찾아왔어. 그래서 나와 함께 독립협회에 가입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선 독립협회에 연설이라도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데려가. 그래서 안창호가 필대은의 손에 이끌려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의 연설을 듣게 됐어. 그때 안창호는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지식인의 연설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길렀으니까 이제는 민족 독립의 꿈을 위에 움직일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강연을 듣고서. 그래서 그 길로 독립협회에 가입한 안창호가 이후에 만미공동회도 주도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봉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안창호가 막 이랬어. 우리 지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힘이 생긴다. 막 이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이런 안창호의 활동이 일제의 눈에는 좀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일제는 독립협회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방해가 심해지자 안창호가 어떻게 했냐? 미국으로 가가지고 교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안창호를 따라서 민족을 돕는 데 힘을 썼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창호는 배워야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창호의 독립협회 활동,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조금 더 말해드리면 독립협회가 뭐냐.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서울에서 조직됐다가 1898년에 해산이 됐어. 그래서 한국 최초의 그 근대적 사회 정치 단체로 독립문 건립 기구를 이렇게 창립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헌해 6조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출해서 중추원 반제 개편이라는 성과를 얻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게 독립협회였어요. 그리고 대성학교, 대성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신민회가 나라의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